참 결론 안 나. 그죠? 가덕 신공항. 이번에는 또 기재부가 또 난리가 났네. 모피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사업에서 부산이 1도 관여할 수 없는 제3자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년에 바로 그쵸. 신공건설공단이 구성이 돼야만이 29년 말에 착공이 됐어. 착공이 돼야 30년에 우리가 2030 엑스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천시내 인천 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인한 이익이 1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충분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재부는 자기가 다 하겠다는 법적 논리거든요. 요만큼은 기재부가 좀 자기 할 수 있다는 오만해서 좀 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전봉민 의원께서 이 부분에 너무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구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시나? 사실 공부를 안 해도 늘 대장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야. 공부하는 다음에 할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샘TV 부산 바꿔야 바뀐다. 네, 김대규 PD입니다. 저번 주에 오염수 부산 경남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장님 왜 가만히 있으시냐? 또 삭발하시라. 삭발하시라. 지역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시민들은 불불 끓고 있는데 지금 위정자들은 누굴 눈치를 보는 건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큼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 결론 안 나. 그죠? 가덕 신공항. 이번에는 또 기재부가 또 난리가 났네. 모피아. 기재부 진짜 그죠? 모피아죠. 변호사님이 이 모피아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칼을 뽑을까요? 완전 뽑아야 돼. 이거는 완전 뽑아야 돼. 기재부는 칼 뽑아야 돼. 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부산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축이자 저희에게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렇게 무사히 모두가 진행될 줄만 또 알았죠. 그런데 어느덧 그 모피아 기재부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려면 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 인력들이 있으려면 그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수급해 오느냐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보통은 공단을 설립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해서 인력들을 모으고 거기에 지혜를 모아서 그 공단에서 공항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걸 틀어막은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공단이 설립되지 않고 차출해 와 버려서 한국항공공사가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운영권도 한국항공공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익이 그냥 그 공사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사업에서 부산이 1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제3자가 돼버립니다. 미래가 잘 안 보이면 각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지혜들이 필요한가, 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같이 좀 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5명 국회의원 되고 제가 따라 6명에서 상이 좀 안 풀렸어요. 그래서 박재 의원이 내한테 좀 긴급히 요청이 들어왔더라고. 내보고 좀 대정부질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서 그 송영길 인천 그 당시 시장한테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같이 좀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내가 대정부질을 1학년 그때 당시 총리한테 좀 강하게 좀 했어요. 이 문제를 관점을 좀 이동 좀 시켜라. 여론이 안 좋다 관점보다는 필요성을 좀 제기해라. 그런 관점 전환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딱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 쪽에서 제인 오고 저 당 쪽에서 이영성 씨가 특별법에 지금 상도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 앞에는 국토부가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지금 이제 기재부가 효율성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돈이 그 이중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력 가지고 하자. 그런데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에 대한 것들을 공사를 하려면 전문적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 딱 가장 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당과 통민인과의 통큰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 분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에는. 그래서 15명에 대한 국힘의 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연대를 해가지고 기재부에 강하게 간담회를 하다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바로 신공건설공단이 구성이 돼야만이 29년 말에 착공이 돼야 30년에 우리가 2030 엑스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공단 그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산에서는 여야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부산시장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공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이다. 2029년 개항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전문 인력들이 없는 거고. 그리고 기재부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전문 인력이 많은데 왜 하나 세우느냐. 아니 언제 우리나라에서 그 지반도 약하고 핵심 깊은데 그런 해양공항을 만들어 봤다고.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도대체 그럼 전문 인력이 있는데 충원한다? 그거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사실은. 처음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을 설계를 합니다. 아마 4년경일 겁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인력들과 모든 재원들이 떨어져 나와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된 기초가 되는 공단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영업을 위해서, 영업이죠. 왜냐하면 흑자를 냈을 때 흑자에 대한 사기업처럼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0년 개항 2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요 100% 국토부가 출자해서 정부가 100% 갖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 21년은 아마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수익률이 되게 낮았습니다. 뭐 몇천억 단위로. 그런데 2019년, 2018년경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는요 1조 3천억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갖고 가냐? 대한민국이 영업이익이 나면 법인들에게 세금을 떼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배당을 합니다. 근데 100%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8천억 원에서 1조가량을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가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가덕 신공항을 만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 부산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 공항을 100년을 저희가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천 시내, 인천 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인한 이익이 1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짚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덕 신공항 빨리 개항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부산시에 지어지는 가덕 신공항으로 인해서 물론 편리한 교통, 안전한 그 공항을 지어주는 거 고맙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충분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또 나오네요. 박형준 시장님 제발 엑스포 말고도 신경 좀 써주세요. 박영준 시장 때문에 시간 놓치면 한 2년 정도 공법 타령한다고 쓸데없이 그 시간 그렇죠. 프론팅 쓸데없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뭐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해가지고 괜히 그 시간 낭비해가지고 시간이 몰리니까 그 전체적인 타임 스케줄에 멈춰버렸는데 강윤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 공단이 지금 빨리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산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그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공단에 대한 필요성 그런 분들은 너무나 좀 더 홍보가 더 필요하다. 부산 거면 부산에서 관리를 하고 부산에서 수익을 남겨서 부산 시민에게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은 참 중요해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도를 누가 하느냐, 기재부는 자기가 다 하겠다느냐, 법적 논리거든요. 이때가 그래 왔기 때문에 경제개발 계획 모든 것도 자기 스스로 다 했다 생각하는데 그 자체로 해가지고 딜레이된 사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기재부가 좀 자기 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제2센텀을 준비하시는 해운대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덕 신공항과 아주 밀접하고 사업 부분에서 제일 크게 연계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제일 크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한 2개 정도가 되는데 가덕 신공항 29년 말 되고 나면 저희들 지금 이 센터는 지금 그죠. 내용적으로 가장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쪽에 관련되는 이제 지식산을 맞는 여러 이제 세계적인 업체들이 이제 그걸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수송 이제 시간들을 다이렉트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인천 갈 필요도 없고 국제적인 좋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들을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고 도시적으로 보면은 동쪽과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를 한 번 더 재배치할 수 있는 교통 문제뿐만 아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산 전체의 경쟁력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로 보는 거죠. 어쨌든 뭐 항공 산업의 제 기본이 이제 물류라고 봤을 때 항공 물류의 또 기본은 4차 산업에 기반된 바이오, 뭐 반도체 그런 그 부분들이 혜택이 이 이 센텀으로 바로 또 하고자 하는 또 그런 사업 분야도 이 센텀에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도시 뭐 철도 문제 놓고 바로 이제 교통 문제뿐만 혁신도 되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도 산업도 같이 한 단계 다 점프할 수 있는 그 혜택을 부산 전체가 볼 수 있는 또 산업단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속에 해운대 안에 바로 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수영은 잠깐 뭐 잠깐 우리는 항상
지나가는 그러니까 패싱 당하는 그때 정주하거나 멈추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나가는 기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거나 센텀으로 센텀으로 바로 바로 가죠. 넘어가 해외로 버리면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패싱 거기다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 전봉민 의원께서 이 부분에 너무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구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시나? 연계 사업이라면 해운대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나는 수영구에서 단 한 번의 워딩을 뭐 수영구 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마이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 너무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많이 것 하시죠. 그냥 짝대기만 꽂아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것들이 연계될 수 있을까요, 수영구는? 요새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더 잘 나가는 거 아시죠? 광안리가 더 잘 나가는 거 아시죠? 특히 청년들이 좋아하지. 너무 그쪽에 숙소는 해운대 잡고 노는 거는 광안리에서 논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광안리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안리의 접근성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도심 고속철 네. 할 때 왜 우리가 정거장이 있어야 되느냐는 의미도 그런 겁니다. 그 명칭이 있는 광안역이라는 것 때문에 금년선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광안역에서 내려서 광안리에 옵니다. 그렇죠. 센텀에서 내려서 광안리 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해운대는 좋아지겠죠. 만약에 그 도심철도가 센텀으로 선다면 다시 또 힘들게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광안리가 좀 활성화되는 방향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도심 철도뿐만 아니라 다 모든 면에서 많이 패시 그게 뭐냐 정치적 부정인 것 같아요. 연관된 그런 뭐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기본화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영을 거친다는 건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보통 정치인들 억지로라도 땡겨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아니, 없으니까. 그게- 자기 힘을 발휘해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맞아요. 정치인이라든지 리더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오버랩 이야기했던 그 물 문제뿐만 아니라 담요 문제, 투기 문제 이 모든 문제도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렇게 세상은 일 변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그 본질에서 알았다면 아 내 지역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연결하겠다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도 늘 대장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야. 특히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이 세 분은 공부하는 다음에 할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은 가덕 신공항은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되는 공단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계돼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이 정치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부산 바꿔야 바뀐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바로 이 순간에는 기재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과 여야 정치권에서 기재부를 역사를 잡고 가든 설득을 해야겠죠. 역사를 잡고 가면 안 되고 잘 설득해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시고요.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과정 속에서 안전한 결과도 안전해야 되고 과정도 안전한 공항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잘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박자를 다 갖춘 그런 공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바꿔야 바뀐다. 함께 건설했으면 함께 또 돈을 나눠야 될 생각입니다. 어렵게 부산 여기까지 신공항에 왔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마지막 공단 설립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같이 혜택을 고루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 저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시장님 같이 해봅시다. 부산 바꿔야 바뀐다. 든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